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여기 성명란, 수험번호, 그 다음에 제1 선택. 뭐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면 보통 제1 선택이죠. 이게 사탐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활과 윤리가 1번이니까 제1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 쭉 가자. 보자.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흔히 보는 1번 문제입니다.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윤리의 의미, 윤리적 추론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그런데니까 이게 달라진다, 그지?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탐구를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메타윤리에서 메타윤리가 응용윤리를 어떻게 보느냐. 메타윤리는 응용윤리를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자연적 과학 지식이 필요함을 강구한다 라고 본다? 아니요.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강구한다 라고 본다? 그렇죠. 뭐 메타윤리, 이거 메타윤리잖아? 메타윤리라는 게 도덕 논증의 분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강구한다.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기술윤리학, 이거는 기술윤리학에 대한 비판.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강구한다. 이거는 뭐 이론윤리요.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주체적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음을 강구한다. 응용윤리학입니다. 자, 답은 2번. 자,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이 있습니다. 갑은요,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다른 행위와는 달라. 성행위는 왜 그러냐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행위만이 정당하다. 그런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을은요,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뭐 여타 행위의 어떤 원칙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1번 갑.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다.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도 나를 존중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행위는 갑에게 있어서는 정당하지 않죠.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맞네요. 갑. 성의 자격
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 조건이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어떤 자기 성에 있어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을 뭐 자기나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성행위가 정당하다 왔는데 충분하다. 근데 답은 아니었지.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어. 성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없다. 에이, 일단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 금지의 원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약은 없다라고 하면 또 틀리죠.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생식적 가치라는 건 이게 자손을 낳는 거잖아. 자식을 낳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아마 갑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갑을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야, 을은 전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종족의 보존, 이거는 출산이나 양육을 갖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 을은 그런 게 아니니까 틀렸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자,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누군지 알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리학 교과서가 모두 5개거든요. 천재, 지약사, 미래엔, 비상, 금성 이렇거든요. 천지, 미비금 이 5개를 합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그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명윤리니까 아니고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가 나와야 될 텐데, 그치?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나오네요. 자, 담론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한번 봅시다. 자, 하버마스는요, 독일의 대표적인 담론윤리학자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자, 담론윤리의 대표자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자,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과 억압이 없어야 하고, 대화 당사자들이 이상적인 담론의 조건인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자, 이거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개방성.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 평등성. 또한 담론 과정의 참여자들은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상호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호혜성이네요. 호혜성. 서로 호자잖아요. 서로 혜택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이 정당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해 합의된 규범이 정당성을 지닌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담론의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담론 하니까 이제 좀 말이 어렵지. 서로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범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편의 얘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기 일단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게 먼저야. 근데 이해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서로의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참이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진리성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아, 그지? 그리고 논쟁의 절차를 준수해야 돼.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말하는 바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꼼수를 부리면 안 돼. 이게 이제 진리성하고 진실성하고 약간 그 뭐랄까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자체 팩트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팩트가 사실이다. 좀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실이 그게 참여해야 된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진실돼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뭐 사기치지 않는다. 뭐 이런. 자, 이제 볼까요? 자, 1번.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 그치?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나? 그런 말은 없는데요.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치?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정당한 담론이라면 그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관계 조정 수단으로만. 그러니까 결론까지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게 4번이랑 서로 배치된다, 그치? 4번이 맞으면 5번이 틀리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답은 4번. 3번에 4번 맞냐고? 보자고. 3번에 4번 맞네요. 해설 좀 볼까?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여
담론윤리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상호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수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하버마스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누구나 평등하게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담론에서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생각 그리고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3. 하버마스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5. 하버마스는 담론을 상호 이해의 조정 과정인 동시에 가치와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적 동의로도 파악된다고 보았다. 그러네요. 와, 하버마스 이제 슬슬 하버마스도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올해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